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했던 개선, 아주 사소한 개선 중에 포문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걸 분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최근에 이제 작업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 개선을 작업한 코드 중에 하나고, 그 폼은 바로 직전에 뭔가 인보이스 DTO라는 목록을 조회를 하고, 그렇게 읽어온 목록을 포문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면서 어떤 pay GW API라는 걸 호출을 하고, 그 호출 결과에 따라서 이어서 save after approval 이라는 뭔가 기능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뭔가 select bills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빌 목록을 가져와서 그 빌 목록을 갖고 스토어 API DTO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DTO를 DTO 리스트라는 데 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에러 결과를 어딘가에 반영한 다음에 다시 또 빌스 목록을 읽어오고, 그 빌스 목록에서 빌 목록에서 DTO를 만들고, 그 DTO를 다시 DTO 리스트에 담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담은 DTO 리스트가 존재하면, 데이터가 존재하면 뭔가 또 다시 콜 스토어 API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식의 코드예요. 그런데 새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뭔가 이 결제 결과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결제가 실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바로 뭔가 메일과 같은 형태로 받아보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걸 엑셀로 제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코드에 중간중간에 엑셀 생성과 관련된 코드를 삽입을 해야겠죠?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도 이 엑셀 생성 코드 삽입이라고 표시한 각각의 지점에 뭔가 관련된 코드를 삽입해야 될 거예요. 뭔가 점점 복잡해질 것 같아요. 흔히 for 루프를 하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코드처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가 요구사항이 하나 추가되면 중간에 있는 것처럼 관련된 코드가 중간 어딘가에 막 삽입되고, 다시 또 새로운 요구가 추가되면 또 오른쪽과 같이 또 무언가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드는 그래도 좀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안에 포 블럭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자꾸자꾸 바뀌게 될 거예요. 이 포루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코드가 뒤섞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코드를 수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포르프가 한 가지 일만 하게 해야 해요. 앞에서 봤던 코드도 포르프에서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하는 일을 분리하는 형태로 개선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앞에서 봤던 코드에 색칠을 한번 해봤는데요. 포문은 빨간색으로 칠을 했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결제를 하고 그 결제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코드가 되고요.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콜스토어 API라는 이 메소드를 부르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즉, 이 포문은 지금 결제와 그 결제를 반영하는 코드, 그리고 그 결제에 따라서 그 처리 결과를 콜스토어 API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전달하기 위한 코드, 이 두 가지가 이 포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분리 작업을 먼저 진행한 거죠. 포문의 핵심 기능은 결제를 하고 그 결제 결과를 시스템에 뭔가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코드를 남겨두고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의 코드를 저 포문 뒤로 이제 빼내서 분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다 이제 쫙 지우고 코드 밑으로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른쪽과 같은 건데, 그 내려서 나머지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포문에서 API를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요. 포문에서 API를 호출하고 그 처리한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보라색을 위한 어떤 포문에서는 인보이스 결제한 결과 목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결제 결과 목록을 담기 위한 처리를 첫 번째 포문에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한 결과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포문에서 그 포문의 처리 결과를 담을 어떤 리절트라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에 담을 타입,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를 담을 타입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단순 어떤 타입, 뭐 스트링이나 롱이나 이런 기본적인 단순 타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인보이스 리절트라는 그런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코드에서 뭔가 결제 처리에 성공하거나 혹은 익셉션이 나면은 그 결과에 맞게 성공이나 실패 결과를 리절트 목록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한 그 오른쪽에 코드, 얘가 이제 실제로는 아마 아래에 위치했겠죠. 그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담은 리절트 목록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이제 코드를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분리한 코드의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됐고요. 그래서 위쪽에 파란색 코드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보라색 코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코드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문에 섞여 있던 두 가지 일을 하던 코드가 각각의 영역을 사용하도록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코드를 분리했더니 파란색과 보라색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분되는 기능을 메소드 추출을 이용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잘 표현하는 형태로 리팩토링을 했고요. 뭘 하는지 이제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포에 들어간 로직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분리를 했더니, 서로 다른 로직을, 포문에 들어간 서로 다른 로직을 분리를 했더니 코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졌고요. 논리적인 단위로 애들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메소드 추출과 같은 그런 리팩토링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려던 거, 다른 로직을 추가하는 거, 이것도 이제 더 용이해졌는데, 폼은 안에서 삽입할 위치를 이제 찾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폼은 어디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넣어야 될까 막 이렇게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리팩토링을 이미 이런 식으로 아래에 보이는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로직을 빨간색처럼 집어넣으면 돼요. 뭔가 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그러면 성능은 문제가 없을까요? 루프를 한 번 돌 걸 두 번 돌고, 뭐 두 번 돌 걸 세 번 돌면 문제가 없을까요? 뭐 결과적으로 아주 조금 실행 시간이 더 늘긴 하겠지만 보통은 꽤 많은 경우 대세의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포문에 있던 로직을 분리했을 때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실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성능 측정을 실제로 해본다든가 부하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정말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포문을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포문을 분리해 놓고 시작하면 코드가 더 훨씬 이해하기 좋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요. 코드가 더 이해하기 좋으면 성능을 어디서 개선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도 찾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문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코드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